한 달에 한 번씩 장기에 걸쳐서 징수하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수선 충당금은 무조건 이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보통 5층 이상, 5층을 초과하는 보통 5층 이상인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중앙에서 뜨거운 온수를 데워가지고 이것을 각 세대에 돌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지역 난방 방식,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곳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것, 이런 것들 개별 난방 방식은 아니에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나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이러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고 적립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이라고 한다면 이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고 적립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강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하기 위해서 전체 큰 난로를 떼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난로, 이 난방 방식, 이 설치,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고장나면은 겨울인데 한겨울에 전 세대가 냉방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에 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개별 난방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외되는 것이고, 이게 중앙 집중식, 중앙에서 또는 지역 어느 한 곳에서 난방하는 방식,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아파트 관련된 법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아파트니까 이 공주법 제30조 보시면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이렇게 표현하고,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거 중요하죠. 소유자로부터예요. 점유자, 입주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거는 소유자가 낼 것을 대신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차인들이 이제 나가실 때,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나가실 때 본인이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요거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 제2항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이 필수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이 필수이고, 이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또는 일부의 사람이 이거 써버리면요, 이거 바로 업무상 횡령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함부로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 계획에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서가 있죠. 하자 보수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 요게 1호, 2호, 3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하자 보수가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 이 장기수선으로 적립된 금원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사전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중요한 시설의 범위, 뭐가 중요한 시설이냐, 그 다음에 교체, 보수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토교통부령, 이게 뭡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에요. 거기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 산정 방식, 적립 방법, 사용 절차,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게 방금 보여드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입니다. 30조에서 아까 주요시설 범위 교체 보수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놨고요. 그게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죠.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이 별표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보면은 주요 시설, 그 다음에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 외부, 건물 내부, 그 다음에 뭐 전기, 소화, 승강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요 부분이에요. 지붕, 외부 창문, 그다음에 천장, 내벽, 바닥, 계단 이런 것들이 주요 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어서 주요 시설의 범위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 시기, 이 교체 시기입니다. 교체 시기가 아까 보셨죠? 이게 바로 수선 주기, 교체 시기예요. 수선 주기, 교체 시기, 교체 시기인데요. 이런 수선 주기를 입주자들이 이걸 미룰 수가 있어요. 서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 적시에 교체 안 해가지고 아예 이 시설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선 주기, 교체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있다. 먼저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 산정 방법, 적립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1조 시행령 제3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 내용 가지고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이나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